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기 앉아있는 제 여동생 이수진은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착취한 매우 사악하고 부돈덕한 범죄자입니다. 서울 가정법원 제3가사부. 정막이 감도는 법정 안에 내 친오빠 이민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대중연설을 하듯 방청석을 향해 제스처를 취하며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아니 철저하게 연기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치매 기운이 있으셨던 틈을 타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군인인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도서관 사서나하던 애가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에 의한 유언장 작성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수진에게 남긴 유산은 전면 무효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쟤 진짜 독하다. 어떻게 아버지 눈까지 속여? 도서관 사서라며? 군대는 무슨 총이나 만져봤겠어? 민석이 말이 맞아. 쟤 예전부터 거짓말 잘했잖아.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가 되어 내 등 뒤에 꽂혔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희미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펜이나 굴리던 손이라고 비웃는 이 손은 사실 지난 15년 동안 적진의 심장부에서 폭탄을 해체하고 동료의 지혈을 하고 반가쇠를 당겼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변호사인 강 변호사가 내민 낡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인주로 찍힌 2급 비밀, secret 이라는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고작 유산 몇 푼을 더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NIS과 국방정보본부 KDIA가 1급 기밀로 분류한 블랙 요원의 신원을 공개 법정에서 까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되돌릴 수 없는 자폭 버튼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코미디를 이해하려면 우리 가족의 뒤틀린 역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 이수진은 태어날 때부터 조연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주인공은 언제나 오빠 이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건설사의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교육열 높은 전업주부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대와 사랑은 장남인 민석 오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화려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 입학, 미국 MBA 유학,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기획실장 타이틀까지. 그는 태양처럼 빛났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반면 나는 실패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어머니는 내 오빠 밥만 닮아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내 뺨을 때리셨습니다. 군대? 여자애가 미쳤니? 가서 남자들 틈에서 뭐 하려고? 시집이나 잘 갈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부사관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누구의 딸도 아닌 이수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지방의 작은 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빠는 나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진아, 요즘도 책 정리하니? 먼지 많이 마셔서 어쩌냐? 오빠가 용돈 좀 줄까? 아니면 우리 회사 청소 용역 자리라도 알아봐줘? 그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 앞에 던져주곤 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오빠를 보며 역시 장남이 마음이 넓다며 칭찬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묵묵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
나는 도서관 사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북 휴민트 인적 정보를 담당하는 특수 공작관 코드네임 에코였습니다. 내 도서관은 북중 접경 지역의 안전가옥이었고 내가 정리한 책은 북한의 핵개발 리포트와 고위층 암살 명단이었습니다. 오빠가 강남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압록강변의 갈대밭에 매복해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에 대한 서약이었고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 침묵을 패배로 착각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병실을 들락거리며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제가 맡아야죠. 수진이가 뭘 알겠습니까? 쟤한테 주식 줘봤자 다 말아먹어요.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앙상해진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후회와 어떤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잦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사라질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남북 간의 긴장 상황 뒤에 내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내 딸 수진이에게 그동안의 보이지 않는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내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의 40%를 상속한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였다. 그 한 줄의 문장, 그것이 오빠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오빠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속여? 보이지 않는 헌신? 웃기지 마. 네가 무슨 헌신을 해. 방구석에서 책이나 읽었겠지. 네가 아버지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넌 사기꾼이야. 그는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건드린 것입니다. 다시 현재 법정, 오빠 측 변호인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빔 프로젝터로 내 공식적인 경력 증명서를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 이수진의 경력은 지방 도서관 사서, 구청 행정 보조 등이 전부입니다. 군 복무 기록? 없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기록조차 민간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오빠가 증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들으셨죠? 쟤는 군인 근처에도 안 가본 애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무슨 특수부대니 비밀 요원이니 뻥을 쳐서 환심을 산 겁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기망 행위입니다. 방청석의 친척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천벌 받을 년. 재판장인 초의 부장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판사였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본인이 군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꼬리를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싹싹 빌면 오빠로서 선처해 줄게. 유산 포기하고 몸만 나가.
그럼 감옥은 안 보내줄게. 나는 오빠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내가 경고했잖아. 멈추라고. 더 이상 가면 오빠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뭐? 감당? 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도서관 대출증이라도 던질 거냐? 나는 내 변호사인 강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 출신의 예비역 소련기였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까 그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재판장님,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신원은 2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크하하하, 기밀? 야, 007 영화 찍냐?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강 변호사는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의 지속적인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특별 승인을 받아 피고인의 복무 확인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단, 이 문서는 재판장님만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 즉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최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기밀 문서라. 법정에서 이런 건 처음 보는군요. 그는 봉투에 찍힌 붉은색 Top Secret 도장과 대한민국 국세가 찍힌 봉인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안에 든 문서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복잡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몇 줄의 글과 선명한 직인들이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곧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최 판사는 급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달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멸이나 의심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당혹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문서, 판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오빠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그거 다 위조입니다. 요즘 포토샵으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제가 위조범이라니까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봉을 내리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오빠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경위를 불렀습니다. 경위, 지금 당장 법정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세요. 지금부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방청객들 전원 내보내세요. 기자들도 다 나가라고 하세요. 카메라 끄고 녹음기 다 꺼.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나가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빠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왜 이러십니까? 공개 재판해야죠. 전현의 실체를 만천해. 원고 이민석 씨. 판사가 오빠를 노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소한 이 사람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판사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오빠가 아닌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수진, 아니, 에코 대령님, 몰라 뵀습니다. 법정이란 곳에서 이런 분을 신문하게 되어 영광이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령? 오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판사님, 도르셨어요? 제 35이에요. 무슨 대령이야? 판사는 오빠를 무시하고 헌병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어느새 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 신원 확인서입니다. 이수진 씨는 지난 15년간 북한 중동 동유럽에서 28회의 특수공작을 수행했으며 그 공로로 비공개 태극무 공훈장을 2번이나 수여받은 국가 영웅입니다. 그녀의 계급은 육군 대령에 해당하며 전시에는 장군급 지휘권이 부여됩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민석 씨, 당신은 유산 욕심 때문에 국가가 1급 기밀로 보호하는 요원의 신원을 공개 법정에서 노출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고소장은 기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당장 체포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나는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옆에서 강 변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령님. 이제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해외 작전은 당분간 불가능하실 겁니다. 본부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쉴 때도 됐죠. 아버지도 이제 편히 눈 감으셨을 거예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쥐어주셨던 낡은 통장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진짜 가치를. 그리고 오빠가 나를 공격할 것을 대비해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인 법정으로 나를 이끄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진아, 넌 우리 집안의 가장 용감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군복을 입지 않은 내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짜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이수진의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자유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그 찐따 같던 수진이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오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여동생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를 걷는 지휘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내가 말했지. 나는 도서관 사서가 아니라고. 내가 정리한 건 책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협하는 적들이었다고. 오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진아, 아니 대령님, 내가 몰라서. 우리 가족이잖아. 응? 장난 좀 친 거야. 유산? 너 다 가져. 다 줄게. 가족? 나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오빠가 내 뺨을 때리며 했던 말 기억해? 넌 우리 가족의 수치야 라고 했지. 그런데 오빠, 진짜 수치는 누구일까?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동생을 사기꾼으로 몰아 감옥에 보내려 했던 너일까? 아니면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던 나일까?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빠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민석 씨,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안 돼, 이거 놔. 난 몰랐다고. 변호사 불러. 엄마 도와줘. 오빠가 발악했지만 요원들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오빠는 끌려나가면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네 오빠잖아. 한 번만 봐줘라. 네가 말 좀 잘 해봐, 응? 나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어른이고 그게 사회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습니다.